백악관이 오늘 오전 X를 통해서 이 회담 설명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백악관 자료에 보면은요, 양측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 및 중국의 미국 산업 투자 증대를 포함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국의 주요 대기업 지도자들도 회의 일부에 참석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에 중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 안에서 트루소셜에다가 올린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동행하는 기업인들의 명단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해서 이 뛰어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중국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몇 시간 안에 만나게 되면 내가 가장 먼저 요청할 사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밝히고 갔던 것이었죠. 그렇게 밝히고 갔던 것의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요, 이 미중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렇게 미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쫙 뒤에 서가지고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행정부 인사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전쟁부 장관이 있는 거고요. 여기 데이비 펄듀라고 지금 중국 대사로 있는 주중 미국 대사죠.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이제 USTR의 지금 대표가 있는 거고요. 이제 행정부의 대표들이 앉아 있는 협상 당사자들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분들은 보면은 골드만삭스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여러 대기업들, 뭐 비자 카드, 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간 것, 동행시켜서 간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보잉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금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원래 보잉사 그 제트기를 150대를 중국에다가 판매할 것을 기대하고 그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0대를 계약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150대를 예상했는데 200대를 계약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고요. 소고기 수출에 대한 부분도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규제를 지금 계속 늘려오면서 사실은 이제 미국 소고기 수출량이 점점 줄어들었었는데 그 제재했던 것을 지금 풀어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제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대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구매를 해주기로 얘기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백악관 자료에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된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업들을 데려갖고 중국 시장을 개방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백악관은 두 정상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 물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진전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과 함께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 압력과 함께 마약 원료 차단에 대한 협력 증진도 협의가 됐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날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문제에 중국이 미국과 뜻을 같이 하겠다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개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나온 보도 내용은 보면은 중국이 이란에다가 무기를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은요, 시진핑 주석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 및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향후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추가로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그래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으로부터 사들여왔던 석유 값은 국제 유가보다는 훨씬 싼 가격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사들이는 것이 가격 경쟁의 면에서 중국한테 어떤 입장이 될지 저희는 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원유 가격이 이 중동산 원유 가격보다는 항상 저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조금 달라지는 기류가 있긴 하지만은 미국산 원유가 중동산 원유보다는 조금 쌌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천연가스 양이라든가 이 원유의 양이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 둘을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그 구매 경로의 다양화라는 것은 뭐 중국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 검토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죠.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데 중국과 미국이 뜻을 같이 했다. 그리고 중국이 이란한테 무기 지원이라든가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중국과 이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놓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성공을 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베이징에서 CNBC와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이 됐는데요. 해협 재개방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중국의 이익에 매우 부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베이징이 이란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베센트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베센트가 그들은 해협 재개방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팍스뉴스의 숀 해니티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 주석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호르무즈 해상 수송로가 재개방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도움이 되어 주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 다만 중국이 공식적인 약속을 하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펼칠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맥스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중국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지금 미국 대표들 입에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진심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예의상 한 이야기인지 사탕발림인지 혹은 거짓말인지 이건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악관은 이어 자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국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핵 보유 국가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죠. 이란의 고립이 완성됐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 것 아니냐. 경제적인 성과도 냈고 그리고 무역협정을 휴전하는 단계로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일단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틈을 주는 그러한 관계로 설정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란과 중국의 관계가 단절되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상당히 목표했던 부분을 다 달성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만 대만과 북한에 관해서는 백악관 자료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언급 자체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관해서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양국 간의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고 양국 관계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중국 대변인이 그런 말, 외무부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 경고가 있을 텐데,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또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흥국가 관련해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강대국이 신흥국가 너무 인식해가지고 오해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라는 식의 이야기까지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직후 이 텐탄이라는 데 옛날에 중국 황제가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이 텐탄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방중단에 백악관 특파원 기자단들이 여러 명이 함께 동행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질문이 나오기를 대만 문제 논의됐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가시적인 성과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만 문제를 지금 우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성과가 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성과가 난 부분들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지 왜 지금 뭐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은 부분을 자꾸 들춰내려고 하느냐 뭐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북한 관련 문제 역시 이번에 공식 회담 의제로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기류 속에서 두 정상이 달리 언급할 사안을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은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놓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제는 쟤네들 우리 말 안 들어 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인지 뭐 이런 상황.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쟤는 우리 말은 안 듣고 이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내 편 만들기 싸움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핵을 개발하기 전이었으면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조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가능했죠. 육자회담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도 결국 그거였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공조해가지고 북한이 핵 개발 못하게 하자라는데 그 아이디어로 육자회담을 만든 거였는데 실패했습니다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핵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 서로 공조할 수 있었지만 이미 핵 보유국이 되어져 있는 북한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거는 견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내 편 만들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기 편 만들어서 미국을 견제하는데 북한을 대리 세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서 대리 세력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구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미국 쪽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야기는 지금 다루기는 너무 뜨거운 감자였고 지금 다뤄지지도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면 미중이 대결을 하는 대결 구도에서 한반도가 부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결 구도로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동반자가 되자 혹은 뭐 같이 가자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부각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라는 데 방점을 찍어 두고 있습니다.